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유창훈 판사의 과거 판례와 더불어 그의 정치 성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본회의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최소 31명이 이탈하면서 찬성 149표로 가결이 결정됐는데요.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비명계 의원들이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와 정반대 결정을 하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및 쌍방울 그룹 대북 의혹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으로 이를 토대로 이 대표를 구속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날 담당 법관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이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걸 예상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를 미리 그날 담당자로 배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저의 상상력의 추론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 참담합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보다 뒤통수에 꽂히는 돌멩이가 더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조차 없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희희낙낙했던 자들의 최후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열리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변변한 물증조차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만일 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헌법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독재와 전체주의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법치를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유창훈 판사는 1973년생으로 1997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39회 합격,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법시험도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울대 법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서울대 법대 카르텔인 거죠. 유 판사의 고향은 대전 광역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03년부터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인데요.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있었던 만큼 여러 정치, 사회와 관련된 사건의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 만큼 유창훈 판사의 과거 행적, 그의 정치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유 판사가 과거 정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향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총 4가지였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6월 국힘당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기각한 거죠. 또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이었던 전직 보좌관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기소된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스토킹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력행위처벌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 등의 온갖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창훈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건 지난 3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한 인물이 유창훈 부장판사였다는 점인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이에 대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했습니다. 한 차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재차 영장 심사를 한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3월과 다르게 이번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기각 이유로 부결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유창훈 부장판사가 단식 이후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이 26일로 확정됐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사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텐데요. 이 검찰 공화국에서 과연 최후의 양심이 지켜질지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